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셨던 질문들을 모아서 Q&A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2차 준비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니까 여러분께서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함께 공유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째, 말이 딴 길로 새거나 많아지는 경우, 그리고 말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부분의 면접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말이 너무 장황해지거나 또는 말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는 같은 이유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두 말을 멋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거나 또는 아예 말이 나오지 않게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 면접을 잘 보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께서 가장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 시험은 말을 잘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1차에서 필기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글로 쓰는 것들을 다시 말로 표현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정답과 채점 기준이 분명히 있고 이 조건에 해당되어야 점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이 모두 점수를 잘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채점 기준에 정확하게 말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부럽고 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을 잘 전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을 하고 계실 때 말을 잘 한다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슷해 보여도 상당히 다른데요. 저는 저희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을 표현할 때 뷔페식이 아니라 정찬식으로 제공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뷔페식이라는 것은 여러 말들을 늘어놓고 그 중에 정답이 있으면 골라서 가세요 라고 하는 것과 정찬식은 코스에 맞추어서 순서대로 그 사람의 앞에까지 음식을 직접 제공하는 것을 정찬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뷔페식이냐 정찬식이냐를 봤을 때 이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친절하게 면접관님들께 음식을 잘 만들어서 이것을 잘 제공하고 있는지 또는 음식을 마구 펼쳐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비단 면접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시를 연주를 할 때 들었던 건데요. 연주뿐만 아니라 수업 시연, 면접, 이 모든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답들을 어떻게 하면 면접관님께 잘 전달할지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말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구조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구조화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가장 중심을 잡아야 할 뼈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스터디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머리가 하얘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꾸역꾸역 연습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꾸역꾸역 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구조화를 연습을 하시려면 구조화에 대한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스터디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기 어렵다면 혼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문제점과 방안이 있으면 이 문제점과 방안을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쓰신 답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이 답변이 참신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답변인지에 초점을 맞추시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구조화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뼈대부터 차근차근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접 질문에서 꼭 해야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만 넣어서 먼저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답안지를 보지 않고 이것들이 온전히 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말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고 볼게요. 구상형 2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 2가지와 그리고 구체적인 지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다. 둘째, 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입니다. 둘째, 무엇입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2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상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구조화를 먼저 연습을 한 후에요. 거기에 조금씩 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교사의 역할과 그리고 지도 방안이 또렷하게 각인이 된 후에 살을 붙이는 게 중요해요. 살은 좀 부차적인 것이고 정답이 더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것을 내가 머릿속에 인지하고 잘 전달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시고요. 나는 어떤 순서로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교사의 역할 첫째, 둘째, 그리고 지도 방안 첫째, 둘째로 말씀을 드렸지만 교사의 역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도 방안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여러분께서 찾아보시고 구조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화의 내용이 나와서 즉답형의 구조화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편집을 하는 중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혹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서 제가 질문을 같이 띄워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자꾸 A랑 B 둘 중에 하나를 골라놓고 뒤로 갈수록 둘 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2개의 장점을 섞어서 하고 싶다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원들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그거에 대한 근거만 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고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례를 보니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답변 드린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제가 했던 방식을 말씀드리면 저는 A랑 B 중에서는 하나를 선택하고 제가 이 중에서 왜 하나를 선택했는지 그 해당하는 장점을 최대한 많이 부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에 대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던지 아니면은 선택하진 않은 유형의 장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방식과 선택하지 않았던 유형의 장점도 함께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어필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선택을 하라는 문제에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채점 기준에 어긋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유형의 장점과 이것을 왜 선택했는지를 충분히 언급하고 나는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더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즉답형에서 이렇게 2가지 유형을 고를 때는 이러한 것들을 좀 구조화하시고 틀을 만드셔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말을 짧게 딱딱 끊어서 말하기 또는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말하기.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로 연습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말을 딱딱 끊어서 해도 합격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말을 해도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께서 추구하는 스타일이나 말의 분위기, 흐름 같은 것들을 스타일에 녹여서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하는 스타일이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신 각자의 스타일과 말하는 톤, 그리고 말하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짧게 딱딱 끊어서 말하지만 되게 전달력이 좋고 말에 신뢰가 간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마 그분이 조금 더 좋은 점수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말하시는 분이 전체적인 스타일이 따뜻하고 학생들을 잘 보듬을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면 그 스타일도 충분히 좋은 점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하고 자꾸 녹음을 해보시고 본인의 색깔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평가원에서는 문제마다 이상입니다 라고 하면 채점을 안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어떻게 만점을 받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저도 스터디를 할 때 제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것들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발표 후에 스터디를 처음 시작할 때 유의사항을 다 뽑아서 점검을 쭉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역에서는 면접실 내 진행 요원이 시작을 알리며 전동 시계를 작동하게 되면 1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1번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상형 2번, 3번 문항도 같은 형식으로 답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상형을 마친 후에 즉답변 문항을 읽고 즉답변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답변을 마치면 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퇴실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가원이라고 하셔도 꼭 이렇게 유의사항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나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고 확인을 하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예를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교육학처럼 적어 놓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짧게 답안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딱 필요한 것들만 씁니다. 그리고 문장을 길게 쓰지 않고 키워드 위주로 쓰는 편이에요. 키워드 위주로 쓴 이유는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제가 질문을 잘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확인을 하고 다시 답변을 봤을 때 이게 잘 매칭되는지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압축해서 답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지수를 정확하게 채우고 이 답안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답변인가를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답안을 쓴 뒤에 다시 한번 문제랑 답안이랑 매칭을 계속 해봤어요. 진짜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답안을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답변이 맞는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관님들과 계속 아이 컨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답안이 정말 쉽게 눈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너무 많은 글자를 써놓으면 오히려 답안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구조를 다 만들어 놓고 답안지를 컨닝하는 수준으로 보고 그리고 계속 면접관님들과 눈맞춤을 계속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 2차 준비를 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면접 순간이나 수업 시연에서는 직접 면접관과 만나는 거잖아요. 밝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내가 참교사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하는 순간에는 항상 웃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면접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아주 조금이나마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